네, 반갑습니다. 제가 새로운 시도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확실히 세계사 파트에다가 우리 1학기 때는 그래도 중국사랑 이제 서양사 중심으로, 유럽사죠, 그것도 중심으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래도 세계사지만 범위가 좀 좁았잖아요. 근데 지금은, 우리 정말 전 세계를 거의 다 다루다시피 하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확실히 좀 어려워하는 것 같기도 하고, 무슨, 제가 분명히 설명도 하고 복습도 하고 우리 여러 번 봤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뭔가 무슨 제가 암호를 얘기하듯이, 좀 정말, 멍한 눈으로 절 바라보는 아이들이 좀 있어서, 제가 너무 답답한 마음에 제발, 총정리하는 개념으로 한번 찍어보려고 하고요. 그래서 이것만은 꼭 알자. 그래서 짧게 정말 정리할 수 있게 진짜 시험 치기 전에 이것만은 꼭 봤으면 좋겠다 싶은 게 이번 영상입니다. 그래서 쭉 치면서 한번 정리를 해볼 테니까 여러분들도 같이 보면서 같이 정리를 해봤으면 좋겠어요. 자, 일단은 우리 산업혁명부터 봤었거든요. 기억날지 잘 모르겠지만, 자, 그러면 산업혁명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자, 산업혁명에서 우리가 봐야 될 점은 바로 시작부터 왜 영국인가라는 걸 좀 봐야 돼요. 일단은 정치적 안정이 되어 있었고요. 이게 우리가 순서상으로 먼저 보긴 했지만 명예혁명 이후거든요. 그래서 정치적 안정이라고 하는 게 젠트리의 성장이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젠트리라고 하는 애들이 자신들의 경제적인 이런 욕구들을 정치적으로 이제 풀어내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가능했던 부분이 있고, 다음 풍부한 지하 자원. 산업혁명할 때 굉장히 중요했던 게 석탄과 철이죠. 이게 아주 풍부했습니다. 그리고 이미 영국은 많은 자본을 갖고 있었죠. 왜? 뭘 통해서? 이미 영국은 모직물 산업이 발달했습니다. 그래서 양모, 농사 짓는 것보다 양을 키우는 게 더 나았기 때문에 인클로즈 운동이 나타난 거잖아요. 그래서 인클로즈 운동 얘기한 게 이렇게 이어져요. 그래서 노동력이 이미 풍부했습니다. 그거는 방금 얘기했던 인클로즈 운동을 통해서 얼마든지 노동력을 확보할 수 있었던 거죠. 자, 인클로즈 운동을 한번 짚고 넘어가면 지주, 영국의 지주들이 공유지나 황무지에 양을 키우기 위해서 순서를 바꿔가야겠는데요. 지주들이 양을 키우기 위해서 공유지나 황무지에 울타리를 쳐서 사유지로 삼은 운동입니다. 그래서 요걸 통해서 결국은 기존에 농사 짓던 농민들이 쫓겨난 거죠. 농토를 잃고 자유 임노동자가 된 것이죠. 그래서 수많은 노동력을 확보할 수 있었다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이 농민들 입장에서는 정말 개인적으로 아픔이지만 영국 전체요 산업혁명의 역사에서 봤을 때는 인클로즈 운동은 굉장히 혁명적인 아주 중요한 운동 중에 하나였다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걸 통해서 이제 영국은 산업혁명을 할 수 있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중요한 산업혁명의 배경이 된다라고 보면 되겠죠. 그래서 이게 배경이다라고 보면 되고요. 자, 그러면 시작은 이제 면직물이죠. 면직물 산업으로 시작이 되었고요. 요거는 방적기, 제니 방적기죠. 하그리브스 그리고 제임스 와트의 증기 기관 이런 것들 통해서 대량 생산이 가능해졌고요. 그래서 산업화가 시작되었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 1차 산업혁명하고 다음 2차 요거를 한번 비교했었잖아요. 1차는 석탄 철이라면 멀리 뛰어야겠네. 2차 때는 석유와 철강이라고 보면 되겠고 1차 때 면직물이었다면 좀 더 이제 발달하죠. 화학과 전기 그리고
주도했던 나라는 1차 때는 영국이었지만 2차 때는 독일과 미국이었다. 그래서 에디슨 이런 사람 생각을 하면 됩니다. 자, 하지만 산업혁명은 나쁜 점도 있었죠. 노동 문제, 각종 도시 문제, 그리고 뭐 기계 파괴 운동, 그래서 라이트 운동, 기계 파괴 운동 이런 것도 있었고요. 그리고 이런 것들이 이제 결국 여러 문제로 나타나면서 사회주의가 등장하기도 합니다. 칼막스 이런 사람이죠. 자, 그러면 이제 혁명, 시민혁명으로 가겠습니다. 먼저 영국혁명 봐야 되는데 영국혁명은 청교도 혁명이랑 그리고 명예혁명으로 나눠서 보면 되겠죠. 자, 청교도 혁명 같은 경우는 주도했던 계층이 젠틀입니다. 젠틀리는 중소지주층이었고 그리고 전문직, 화이트 컬러죠. 이런 애들 하원의 다수를 차지한 청교도 애들이었다. 그런데 이런 청교도 애들을 박해했고요. 카톨릭화했고요. 그리고 제임스 1세 그리고 찰스 1세 이 전제 정치 지 맘대로 하는 거죠.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일어난 것이고 우리 아주 간단하게 보고 있는 거예요. 중간 과정 다 빼고 이런 뭐 의회 마음대로 막 해산시켜 버리고 이런 문제들이 있었잖아요. 그러면서 권리 청원 막 요구했는데 씹혔고요. 그리고 그래서 결국은 내전이 일어나죠. 일어났을 때 크로멜의 등장 해서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고요. 그래서 찰스 2세를 자르고 공화정이 수립되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러면 명예혁명은 자, 근데 이 크로멜 요 사이에 좀 봐야 되는 거죠. 이 크로멜의 호국경 체제를 한번 봐야 되는데 너무나도 공포정치가 아니고 엄격한 청교도주의 철저한 청교도주의라고 하고요. 그리고 엄격한 금욕주의 이런 것 때문에 결국은 허무하게도 왕정이 복고되죠. 그렇게 해서 등장한 인물이 바로 찰스 2세였고요. 찰스 2세. 찰스 2세는 조용히 살다가 갔습니다. 네, 문제는 그 다음이었던 제임스 2세의 전제정치, 전제정치랑 뭐 카톨릭화 이런 거에서 반발해서 결국 의회가 얘를 폐위시키죠. 폐위시키고 네덜란드에 가 있던 메리 2세랑 윌리엄 3세를 불러옵니다. 초청했고요. 그래서 얘들이 군대를 끌고 쳐들어오죠. 그래서 무혈 입성했고요. 그래서 이때 권리 장전을 승인을 합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입헌 군주정이 되었죠. 무혈 입성, 그러니까 전쟁에서 피 한 번 흘리지 않고 성에 들어왔다. 혁명을 성공했다라고 해서 글로리어스 혁명이라고, 명예혁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 프랑스 혁명을 봐야겠는데 프랑스 혁명 같은 경우는 배경이 일단 구제도의 모순이라고 하죠. 요때 구제도를 앙시엥 레짐이라고 합니다. 레짐, 요게 이제 제도란 뜻이고 앙시엥이 구, 낡은 이런 뜻이에요. 낡은 제도. 구는 낡은이란 뜻입니다. 요게 모순. 그러니까 제3신분들, 시민들이 요 특권층을 아주 먹여 살린 등골 브레이커 하잖아요, 얘들이. 그래서 그런 체제에 대한 불만이 쌓여 있었고, 그리고 루이 16세, 그리고 마리 앙뚜아네트의 이제 엄청난 사치 이런 걸로 이제 재정이 파탄난 상태였죠. 재정이 파탄난 상태였고, 그래서 이 해결하기 위해서 삼부회를 소집합니다. 근데 이때 삼부회가 갖고 있는 문제가 신분별 표결 방식이잖아요. 요게 너무 문제가 돼서 머릿수 표결로 요거는 그러니까 1인당 한 표씩, 개인당 한 표씩 하자. 그래서 표결을 요구했고요. 당연히 안 받아줬겠죠. 그래서 따로 자기들끼리 나갑니다. 요거는 요걸로 볼게요. 따로 나가서 국민의회를 구성을 했고요. 얘들이 테니스 코트에 가서
선언을 합니다. 그래서 테니스 코트의 선언이라고 하고 뒤에 요 바스티유 감옥을 습격하고요. 그래서 무장을 한 다음에 인권 선언을 발표합니다. 자, 근데 요 바스티유 감옥을 왜 습격했느냐라고 하는 건 이 바스티유 감옥이 갖고 있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어요. 전제 정치 그리고 억압의 상징물이기도 하고 여기가 바로 이제 정치범 수용소였거든요. 그리고 여기를 통해서 습격을 통해서 지하고에 창고가 있어요. 무기 창고. 그래서 시민군이 무장을 하게 되는 중요한 바탕이 됩니다. 그래서 프랑스 인권 선언의 내용은 우리 그건 봤으니까 그거는 그거 잘 봐두면 되겠고 책에 우리 잘 정리했습니다. 얘기하면서 그 다음에 이제 입법의회예요. 여기 여러 의회가 나와서 좀 정리를 해두면 좋습니다. 입법의회는 지롱드파라고 해서 온건파죠. 얘들이 잡았고요. 얘들이 이제 뭐 문제는 주변국들이 좀 간섭을 해요. 그러니까 주로 이제 오스트리아랑 프로이센인데 얘들에 대해서 혁명 전쟁을 하게 되고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너무 재정이 더 악화되는 상황이 나타나요. 물가도 오르고. 그래서 시민들이 민중들이 왕궁을 습격하는 사건이 나타납니다. 요때 마리 앙뚜아네트를 만나서 빵이 없으면 케이크를 먹어라. 쿠키를 먹어라. 뭐 일단 네, 이런 얘기를 듣게 되는 거죠. 그래서 빡치게 됩니다. 자, 제대로 안 돼요. 그래서 새롭게 급진파들이 찾게 되죠. 얘들을 자코뱅파라고 하고요. 급진파. 얘들이 이제 국민공회를 구성을 했고 얘들이 아예 루이 16세랑 마리 앙뚜아네트를 처형을 하죠. 그래서 공화정이 수립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공 이렇게 보면 돼요. 그래서 요때 정권을 잡았던 인물이 바로 로베스피에르란 사람이었고 이 사람이 너무나도 공포정치했기 때문에 결국은 자기도 처형당하죠. 그러고 나서 등장한 게 5인의 총재정부이죠. 총재정부 한 명한테 주면 안 되는구나 해서 5명한테 나눴는데 엉망입니다. 너무나도 엉망이라서 국민적인 영웅이었던 나폴레옹이 등장을 하면서 쿠데타를 일으키고요. 그래서 결국은 나폴레옹이 정권을 잡게 됩니다. 그래서 나폴레옹이 자신의 혁명, 자신의 이제 프랑스 혁명 정신을 담아서 법전을 편찬했고요. 그리고 국민 투표를 통해서 황제로 즉위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나폴레옹의 재정이 시작되게 되는데 정복 전쟁을 하면서 유럽을 거의 다 정복하죠. 영국 제외하고 다 정복합니다. 그래서 영국 없애려고 대륙 봉쇄령을 하게 되죠. 그래서 영국 고립시키려고 했는데 요거 말 안 듣는 놈이 있어요. 러시아가 무시하죠. 그래서 전쟁합니다. 워털루에서 패배. 자,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 정복 전쟁을 통해서 혁명 정신이 전파가 되었다라는 점. 마찬가지로 이 전쟁 때문에 여러 나라들, 프랑스도 마찬가지, 국민국가 형성, 아니다. 여러 나라들이 뭐 민족주의라든지 이런 것들이 자유주의 이런 것들이 더 퍼지게 됩니다.
나중에 민족 국가 수립을 하게 되고요. 프랑스도 마찬가지로 이런 전쟁이나 뭐 혁명을 통해서 결국은 국민국가를 수립을 하게 돼요. 요거는 그냥 넘어가도 되겠다. 자, 그 다음 빈 체제 한번 보겠습니다. 빈 체제. 나폴레옹이 이제 죽었고요. 빈 체제. 그래서 오스트리아죠. 오스트리아의 메테르니히라고 하는 수상이 주도를 하면서 왕정 복고를 하게 되죠. 그래서 복고주의라고 프랑스 혁명 이전으로 돌리고자 합니다. 돌리고자 하는 왕정 복고가 이루어지는데 요거에 반발을 해서 이제 프랑스에서는 7월 혁명이 일어났고요. 요때 이제 이펑 군주정 루이 필리프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그 다음에 2월 혁명이 일어나는데 결국은 선거권 때문이죠. 그래서 노동자나 중소 좀 하층민들하고 노동자들의 선거권 요구 혁명이 일어났고요. 이때 공화정이 수립되게 됩니다. 공화정 수립. 마찬가지로 영국도 이런 반발하는 움직임이 나타나는데 노동자 선거권 요구하는 운동이 나타나죠. 요걸 뭐라고 한다? 차티스트 운동. 차티스트 운동은 그 당시엔 성공 못해요. 한참 후에 가서 전진적으로 점차 선거권이 부여된다 정도 받으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탈리아의 통일은 뭐 카보우루 샤르데냐의 수상이었죠. 그리고 가리발디라고 한 사람이 군대 끌고 결국 거의 통일시키는 거죠. 그 다음에 독일 같은 경우 독일의 통일을 주도한 사람은 프로이센, 비스마르크 수상이었죠. 얘 이제 철혈 정책이라고 철 플러스 그리고 피라는 뜻인데 요거는 강력한 군비 확장 정책이다 라는 걸 보면 되겠습니다. 결국 전쟁을 통해서 정복을 해서 결국 통일시키자 이런 정책입니다. 그 다음 미국 혁명. 순서가 너무 뒤집어졌는데 사실은 프랑스 혁명 이전에 미국 혁명이 일어난 거죠. 일단은 뭐부터 봐야 되냐면 청교도들이 이주해 왔죠, 영국에서. 그러면서 이제 식민지를 개척을 했고 얘들이 이제 나중에 영국이 세금 매기죠. 그것 때문에 이제 영국이 세금 부과하는 사건이 나타났고 요거에 반발해서 보스턴 차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요 이후에 대륙회의를 개최를 하면서 전쟁을 선포하고요. 그래서 독립혁명이 시작됩니다. 독립운동이 시작된 거죠. 그래서 최초의 전투가 렉싱턴 전투였고요. 요걸 총사령관이 조지 워싱턴이었습니다. 전쟁 처음에 밀렸지만 프랑스랑 에스파냐가 지원을 해서 결국 성공을 하게 됐고요. 요때 들어왔던 프랑스 군이 결국 돌아가서 프랑스 혁명을 하게 돼요. 그래서 미국 혁명이 이제 프랑스 혁명에 영향을 준 거다라는 걸 알아야 되는 거죠. 지원으로 결국 독립하게 되면서 최초의 민주공화제 국가가 됩니다. 유나이티드 스테이츠 오브 아메리카가 되는 거죠. 코리아 나올 뻔했네. 한국이 붙어있나 봐요, 저한테. 그 다음에 미국 남북 전쟁을 좀 봐야 되는데 남북 전쟁의 핵심이 되는 건 사실 노예제죠. 노예제를 폐지하느냐 유지하느냐 요건데
어, 남부 입장에서는 이제 유지하자는 거고, 남부는 농업이 중심이 되는 곳이죠. 그래서 노예제가 필요해요. 유지해야 되는 거고, 북부는 이제 산업화, 공업화를 하던 곳이라서 폐지하자는 입장이었습니다. 자, 요런 와중에 갈등이 있던 와중에 북부 출신이죠. 북부 출신 링컨이 당선됐고요. 그래서 요거 거부하죠. 그래서 남부가 탈퇴해 버립니다. 미국에서 남부 연합을 나누고 그래서 전쟁이 일어났고요. 처음엔 북부가 밀렸지만 링컨의 노예 해방 선언 하게 되면서 뒤집히죠. 그래서 북부가 승하게 되면서 자, 결과적으로는 노예제가 폐지되고요. 경제적으로 통일을 이루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 제국주의를 보겠습니다. 제국주의는 서구 열강이라고 봐야겠죠. 열강들이 값싼 원료 공급지도 필요했고요. 그리고 상품 판매 시장도 필요했고요. 그리고 자본을 투자할 곳, 축적된 자본 투자처가 필요했죠. 그래서 해외 식민지를 경쟁적으로 확장하는데 요거를 정당화시켜주는 이론이 있다고 했잖아요. 정당화시켜주는 거 바로 허버트 스펜서의 사회 진화론이죠. 자, 이게 어떻게 연결되냐면 사회 진화론은 사회가 진화한다, 아주 좋은 말. 진화는 뭔가 좋은 것 같잖아요. 근데 이때 말하는 사회 진화론은 사회에도 약육 강식을 적용할 수 있다는 것이고, 그래서 약한 나라를 강한 나라가 정복하는 건 당연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국주의를 정당화시켜주는 이론이라고 보면 됩니다. 자, 그러면 제국주의가 어떻게 일어났냐면 아프리카에서는 영종프횡, 영국은 종단, 프랑스는 횡단. 자, 요거 하다가 붙은 게 바로 파쇼다죠 사건이고, 그 다음에 모로코 사건도 있었죠. 요거는 프랑스랑 독일 붙은 사건 정도 받으면 되겠고, 그 다음 아시아 같은 경우는 이란 같은 경우가 영국과 러시아가 대립을 하고 있었고, 그 다음에 인도 같은 경우는 프랑스 계속 영국이 붙고 있었고요. 다음 동남아는 뭐 네덜란드를 비롯해서 뭐 프랑스, 뭐 영국 다 각국전이었는데 그 중에 타이만 독립을 유지했다. 왜? 프랑스랑 영국 사이의 완충지대, 요거를 잘 노려서 라마 5세의 외교적 노력과 근대화가 있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중국의 근대화 운동 한번 보겠습니다. 중국의 근대화 운동, 일단 아편전쟁 봐야 되는데, 아편전쟁은 1차 있죠? 1차는 영국이 무역 적자를 해결하기 위해서 뭘 해요? 아편을 팔죠? 아편을 해서 상강 무역을 하다 보니까 영국이 저들어 물고 있고, 결과적으로는 난징 조약 맺었고, 이때 개항하고 홍콩 할양 이때 넘어왔고요. 치외 법권이라고 하는 불평등한 조약을 맺게 됩니다. 그 다음 2차 볼게요. 자, 2차는 에로호 사건 때문에 일어났고요.
마찬가지로 영푸 쳐들어왔고요. 텐진 조약, 그리고 베이징 조약 맺습니다. 그래서 크리스트교 허용이 되었고요. 뜬금없이 러시아가 연해주를 할양받게 됩니다. 그 다음 태평천국운동 같은 경우는 홍수전 이런 놈이 상제 조직을 했고요. 멸반흥한 이런 걸 내세워서 태평천국 나라를 세우죠. 난징 정력해서 천국을 세우고 뭐 했지만 결국은 진압이 되었고요. 요 진압한 애들이 양문동을 했죠. 이홍장이라든지 증국번이라고 하는 한족 관료 얘들을 향용이라고도 합니다. 얘들이 내세운 것은 중채 서용 중국의 정신을 중심으로 반대로 나오냐 이거? 희한하네. 중국의 정신은 그대로 서양의 무기 기술만 수용하자라는 입장이었고, 근데 결국은 청일 전쟁에서 패배하죠. 아니요. 패배하면서 끝나게 됩니다. 실패한 거죠. 자, 그 다음에 나타나는 게 그래서 법도 바꿔야 되는구나, 제도도 바꿔야 되는구나 해서 벤법 자강 운동이 일어났고, 이걸 주도한 인물은 캉유웨이라는 사람이었고요. 메이지 유신을 모델로 했습니다. 그래서 정치 개혁, 말 그대로 변법, 법을 바꾼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법을 바꿔서 스스로 강해진다라고 했지만 서태후를 비롯한 보수 세력 때문에 실패하죠. 실패. 그다음 의화단 운동을 하게 되는데 요거는 당시 이제 외세의 침략이 너무 강해져요. 그래서 외세 배척 운동을 하게 된 거고, 요때 내세운 건 부청멸량이죠. 부청멸량. 청을 도와서 서양을 물리치자라고 했지만 오히려 8개국에게 털리게 됩니다. 그 다음 신해 혁명이 일어나는데 주도한 인물은 순원 선문이라는 사람이고요. 그리고 중국 동맹회라고 한 걸 조직을 했고, 뭐 삼민주의 이런 거 내세워서 청 멸망시켰고요. 중화민국을 수립하게 됩니다. 하지만 위안 보겠습니다. 일본 근대화. 일단 과정을 보면 미국이 강제로 개항을 시켰고요. 그래서 미일 수호 통상 조약이란 걸 맺었는데, 그 내용을 보면 치외법권이라든지 관세 자주권을 포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불평등이라고 보면 되겠고, 조슈 나 사스마 번 등 이런 데서 쿠데타가 일어나요. 그러니까 이 막부에 대한 반발이 일어난 것이고, 요걸 통해서 이제 메이지 유신이란 걸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 입헌 천황제를 중심으로 입헌 군주제가 나타났다. 그냥 지들이 천황이라 불렀다는 거지, 저는 얘들을 천황이라고 올려주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그냥 단순하게 지들이 이렇게 불러서 해주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청일 전쟁 일어나서 일본이 이기죠. 시모노세키 조약이란 걸 맺었고요. 자, 그 내용을 보면 타이완 랴오둥 반도를 일본이 가져가게 됐고, 요거에 반발하는 세력이 있었죠. 러시아가 삼국 간섭을 하게 됩니다. 그때
러시아 중심으로 독일, 프랑스 끌어들여서 간섭을 했고 요동반도 돌려줘라 얘기합니다. 그래서 돌려주게 되죠. 이때부터 러시아에 대한 앙심을 품게 되고 결국 러일 전쟁까지 이어지는데 일본이 승리하죠. 놀랍게도. 그래서 포츠머스 조약을 통해서 한반도 독점 지배권을 확보하게 되고 차츰차츰 우리를 이제 일제강점기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그 다음 인도 보겠습니다. 자, 인도는 플라시 전투, 요거는 프랑스랑 영국 간의 전쟁이었죠. 영국이 이기죠. 영국 윈 하게 되고요. 그래서 식민지 무역 독점권을 영국이 확보하게 되고 그리고 식민지화 하게 됩니다. 자, 요에 반발해서 세포위의 항쟁이 있었으나 결국 실패했죠. 요거 뭐 얘기했었습니다. 힌두교, 이슬람교도들 탄약 껍질 뭐 이런 건데 그거에 뭐 돼지기름, 소기름 얘기했었죠. 그래서 그거에 대한 반발로 세포의 항쟁이 있었는데 결국 실패하게 되면서 영국령 인도 제국. 그래서 영국 여왕의 직접 지배로 이어지게 되는 상황이 나타납니다. 자, 이런 과정에서 벵골 분할령이란 게 선언이 됐는데 요거는 이제 힌두교도랑 그리고 이슬람교도들을 갈등을 조장시켜서 인도의 민족 운동을 약화시키고자 하는 의도가 있었고 결국은 뭐 인도 애들이 이제 반발이 되게 심해서 그냥 없었던 일로 하게 되는데 결국은 많은 나라들이 갈라지게 되는 모습이 나타났고 요거에 반발해서 움직인 단체가 바로 인도 국민회의죠. 원래는 친영 단체였지만 바뀌게 되고 얘들이 이제 스와라지라고 하는 자치운동 그리고 스와데시라고 하는 국산품 애용운동 이런 것 등 동남아는 베트남 같은 경우는 팜보이 쩌우가 이제 유신회라는 걸 조직해서 프랑스랑 맞섰고요. 다음에 필리핀 같은 경우는 호세 리살이라고 하는 놈이 라는 사람이 필리핀 연맹을 조직을 해서 당시 에스파냐죠. 에스파냐에 맞섰습니다. 자, 그 다음 또 이어져서 아기날도라는 사람이 혁명군 조직을 해서 필리핀 공화국을 수립했으나 결과적으로는 이 에스파냐랑 전쟁을 해서 이긴 미국에게 식민지를 당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 인도네시아 지칩니다. 인도네시아는 네덜란드에 맞서서 나타났고요. 자와 전쟁이라든지 뭐 이슬람 동맹 이런 걸 통해서 민족 운동을 했고요. 타이는 독립을 유지했죠. 요거는 왠지 얘기했었고요. 그 다음 서아시아 보겠습니다. 서아시아는 대표적으로 아프리카도 같이 볼게요. 대표적으로 이제 오스만 제국은 점차 이제 붕괴되고 있던 시점이었고 요거 해결해 보려고 탄지마트라고 하는 근대 개혁 운동이 있었고요. 하지만 제대로 안 됐고 그다음 청년 티르크 당의 혁명이 있었으나 1차 세계 대전에서 패배하면서 붕괴됩니다. 다음 이란 같은 경우는 앞에서 봤는데 이란은 러시아랑
영국이 이제 노리고 있던 것이었고, 담배 불매 운동이라든지 뭐 입헌 혁명이라든지 그런 민족 운동을 했지만 결국 영러에게 영토 분할이 되면서 무너졌고요. 아라비아 반도에서는 와하브 운동, 압둘 와하브라는 사람이 했고요. 요거 이슬람교의 본래 모습으로 돌아가자, 순수한 모습으로 돌아가자, 이런 운동을 했었습니다. 다음 시리아랑 레바논 같은 경우는 아랍 문화 부흥 운동이란 걸 했었고요. 다음에 아프가니, 사람 이름입니다. 아프가니의 범이슬람주의 운동이란 것도 있었어요. 이때 말하는 범이라고 하는 거는 아주 우리 넓은 범위라고 하는 거잖아요. 이슬람 전체, 그러니까 전체를 포함하는 뭐 이런 뜻이라고 보면 됩니다. 다음 마지막 이집트. 이 이집트는 무함마드 알리라고 오스만 제국의 지배하에 있을 때 총독으로 근대화를 추진했던 사람이고요. 하지만 제대로 안 됐습니다. 그러다가 수에즈 운하를 건설했는데 문제는 요게 결국은 잘못돼서 영국의 보호령으로 떨어지게 되죠. 이렇게 하면 우리 끝나요. 생각보다 정리해보면 별거 아니지 않나요? 정말 요것만은 꼭 알았으면 좋겠다 라고 한 생각이고, 그래서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 마지막 시험 치기 전에 요 정도는 정말 여러분들이 딱 머릿속에서 쫙 이렇게 정리가 되면 충분히 시험 칠 수 있을 겁니다 라는 희망회로